308강은 각골문 특집입니다. 옛사람들은 어질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하버드대를 뜨겁게 달굴, 그러나 아직은 살짝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세계 최초로 한자의 원리를 밝힌 한자열의 1800 플러스. 어질량은 착하다는 뜻이다. 이는 곡물에 섞인 쭉정이 따위를 날려서 좋은 곡물만 추리는 농기구인 풍구를 본뜬 글자이다. 추려진 곡물은 좋다는 데서 좋다, 어질다는 뜻이다. 추려진 곡물이 어진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질량은 상형자이나 이의 자원에 대해서는 풀이가 다양하다. 하지만 갑골문을 보면 이는 원형이나 네모꼴로 된 동굴집과 그 아래 위로 길이 난 모습이어서 집으로 통하는 길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집으로 가는 길은 흡족함의 상징이기에 좋다는 뜻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원래 뜻을 보존하려고 언덕불을 더해 사내랑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시 훌륭하고 뛰어난 신하를 뜻하게 되자 다시 지범을 더해 사랑채랑자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 어질량은 집 몸체의 좌우에 이어 지은 기다란 건축물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지붕을 덮은 통로인 회랑의 상형이다. 갑골문, 금문에 보이는 가운데 부분이 집의 몸체를 의미하며 아래 위의 것이 곱고 굽은 여러 형식의 회랑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 글자가 만들어지던 시대의 지배자가 살던 궁전의 건축 양식이었을 것이다. 회랑을 통해 장소 이동을 하니 비 눈에 맞지 않아서 좋았다. 그래서 좋다는 뜻이 생겨난 것이다. 한편 회랑의 뜻을 보존하기 위해 지붕의 상형인 지범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임을 의미하는 고르를 더해 사랑채랑자를 만들어 두었다. 야, 역시 늘 그러하듯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우선 이 글자는 해서가 이 그칠 간자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질다, 착하다, 훌륭하다, 진실로, 길하다, 양호하다, 양심, 선량하다, 양식, 불량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인식하고 또 그래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겨지는 품성이라든지 됨됨이, 바람직한 행동거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글자를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날일자, 해가 보이죠. 금문도 해가 보입니다. 근데 뭐를 쭉정이가 어떻고 집으로 가는 길이 흡족해서 어질고 비에 젖질 않아가지고 어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이 해가 집이다? 이게 집이야. 당신들도 이거는 해고 이거는 집이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왜 해를 자꾸 집이라고 구라를 치느냐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 글자에서 남은 거는 이거죠. 자, 이 아래는 뭡니까? 전 시간에 봤던 망할망이라는 글자죠. 자, 이 망할망자는 들립자고 담을 넘다 또는 끌어 넘치다는 뜻인 숨은 은자의 결합이죠. 성곽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적이 성을 버리고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뾰족한 게 들립자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피가 넘쳐 흐르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팩 하고 쓰러져 죽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포기를 할 뻔했는데 글자가 애매하면 제가 이때 갑골문 금문을 참고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얘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반대장이라는 거예요. 즉 망할망자의 반대인데 이 부분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쓰여있질 않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지금 대부분은 깨우뚱할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또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 글자는 망할망자의 반대가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 망할망자의 반대니까 죽었다가 또는 죽을 뻔했다가 되살아나다 또는요 사라졌다가 뿅 하고 다시 나타나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늘 하던 대로 이 말 저 말 이렇게 막 섞어보는 거죠. 자, 글자가 들어옵니다. 날일자다 해야 근데 사라졌다가 뿅 하고 다시 나타났어. 해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는 거죠. 또는요 해가 있었는데 구름에 가리면 사라지죠. 그러다가 다시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날이 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거나 구름이 거쳐가지고 밝아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밝을랑이라는 글자는 친절하게 야, 나 날일자하고는 날일자를 하나 더 붙여놨네요. 날이 밝아졌다 그 말인 거고, 빛 밝을랑은 불화자죠. 불을 비춰가지고 밝아졌다. 옥돌랑이라는 글자는 주위가 환하게 빛나는 밝은 빛을 품은 보석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럼 어질다라는 거는 뭐냐? 어질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자 그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 이 해를 빼면은 이 글자는 죽을 뻔했는데 되살아난 거죠. 어떻게? 날일자 해처럼 또는 밝고 따뜻하게. 해가 지면은 생명체는 시들어가지고 죽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살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칼에 찔려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옷에 피가 붙든지 말든지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 또는요 해가 사라지는 겨울에는
그러니까 굶고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가지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어질다라는 거는 뭐 사람의 자질 됨됨이에 관한 거니까 엄밀히 사람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통생략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어질량이라는 글자고 슬퍼할 양은 마음심이네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목실량이라는 글자는 입구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목 놓아 슬피 운다든지 또는요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또 있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 절대적 존재 해는 절대 권력자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선왕이 죽으니까 왕조가 멸망하지 않게 후임을 정해가지고 되살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지귀하다 그 말이죠. 자, 보니까 이 시중에 떠도는 한자 해설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문자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알겠죠? 자,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들은 문헌 어쩌고 하면서 물론 이 글자가 가득할 복자의 생략형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허시는 그래도 이 글자를 야 이거는 망할 망자야 그리고 소리야 그렇게 써놨는데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늘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각골문 근문의 비밀을 풀어냈죠. 자, 그러면 세계 최고의 각골문 학자, 세계 최고의 근문 학자는 누굽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교수? 아니죠. 비록 지방대 학사 출신이지만은 나야. 어쩌라고. 간만에 좀 답답해서 깨알 같은 자랑질 한번 해봤습니다. 물결랑자입니다. 물숫자죠. 어질량이라는 글자는 해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뿅 하고 밖으로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러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물이 이 지면이나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죠. 바로 물결이 이는 모양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글자가 뭐 떠돌다 유랑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냐?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그런 거 있죠. 자, 이건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뭔 소리냐면은 이 글자는 어쨌든 물이 출렁이는 거니까 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러하듯이 누군가가 낮은 곳을 찾아가고 새로이 길을 내고 흐르는 물처럼 여기저기를 막 정처 없이 떠돈다는 거예요. 또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듯, 그러니까 소식이 뚝 끊겼다가 모습을 감췄다가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김씨, 난 죽은 줄 알았어 자네. 어딜 가고 이렇게 안 보였던 거야 하니까 물 흐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돌아다녀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잠깐 들러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는 거죠. 자, 특히 이 물결은 잔잔한 게 아니라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출렁이게 만드는 거니까 지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뜻하게 된다는 거죠. 유랑하다, 함부로 뭐 방자하다, 파랑, 풍랑, 경랑, 낭인, 낭만, 뭐 방랑, 유랑, 낭비, 낭설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발글랑이라는 글자입니다. 해서는 이 달월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아무튼 달이 이 해처럼 사라졌다가 이렇게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달이 떴다는 거죠. 또는요. 자, 달은 상망의 특징이죠. 달이 사라졌다가 점점 차올라 가지고 윤곽이 또렷해지는 모양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어쩌다 이 글자를 시나 글귀를 낭송하다, 뭐 낭독하다 할 때 쓰느냐 하는 거죠. 자, 이유는 모르겠고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또랑또랑하게 읽는 거라고 한다면 또렷하게 읽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통생략 됐다고 치면은 말씀하는 말이나 글이니까 흐릿하던 글귀가 이렇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다 또는 그 글귀를 또랑또랑하게 읽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이 뜬 밤에는 좀 어둡고 조용하죠. 그래서 주위가 조용해서 소리가 맑게 들린다 해서 생긴 뜻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내랑자입니다. 자, 이 어질량이라는 글자는 해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건데 해는 왕을 상징하니까 선왕이 죽으니까 새로운 왕이 나왔다. 즉위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게 궁을 지키는 고을읍자. 고을에서 그랬다는 거죠. 바로 고을을 지키는 수령이 자리를 떠나니까 왕이 새로 제후를 봉했다. 관직이 올랐다는 거죠. 벼슬의 이름, 뭐 조우랑이란 말은 관직명이라고 하네요. 관직에 오르다. 이게 이 글자의 본뜻인데 근데 어째서 이게 산해가 된 것이냐. 결론은 확실치 않은데 아마도 새 왕이 즉위를 한 거는 후임이 돼가지고 대를 잇는 거죠. 그리고 관직에 오르면은 이렇게 관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관을 씁니다. 자, 사내 역시 때가 되면은 대를 이으려고
짝을 맺고 혼례를 치르죠. 이때 이 관리와 마찬가지로 예복을 입고 상투를 틀고 관모를 씁니다. 그래서 사내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혼례를 치르는 신랑, 여인의 짝 또는 짝을 맺을 즈음에 한창 때의 사내를 뜻하는 말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채랑 행랑랑이라는 글자입니다. 지범자죠. 지범은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집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집이라겠죠. 물건을 얻는 창고, 신을 모신 사당, 일을 하는 관청 등등등. 자, 그러면 이 글자는 관직에 오른 거니까 이 관리가 공무를 보는 집, 관청이 되는 거죠. 또 이 글자는 사내, 남편이니까 바깥 양반이 집안에서 일을 하려고 지어놓은 곳이 되는 거죠. 이런 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손님을 만나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지어놓은 곳이죠.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본체와 떨어져 가지고 따로 지어놨네요. 왜냐면은 여기는 남자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녀자들이 생활하는 이 안채를 본다거나 또는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 본체에 딸려 있는 곁채, 딴채를 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행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머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문 옆에다가 지어놓은 딴채죠. 그래서 여기를 문간방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화랑은 뭡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이 본체 옆에 따로 지어놓은 그림방을 말하는 거겠죠. 자, 끝으로 이제 여자랑자 보겠습니다. 소전체가 없죠. 그러면 하여튼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질량이라는 글자는 죽을 뻔하다가 되살아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가문이라고 한다면은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짝을 맺고 후손을 낳아가지고 뭐 대를 잇다, 되살리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사내가 대를 이으려고 아내를 맞이하다 그런 말이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이 사내랑자가 어질량을 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자자를 붙여가지고 혼례를 치르고 맞이한 짝 또는 혼례를 치를 즈음에 한창 때의 여자 그런 의미를 만들어낸 거겠죠. 아가씨, 각시, 어미, 낭자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